오늘은 역시 카세미로가 없는 부분을 이 백스리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지. 지난 리그 경기에서 백스리로 나온 적이 있었고, 직전 경기 엘체전에서, 또 헤타페전에서도 백스리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리요. 헐! 오! 아니 이 선수 이 고젠스 진짜 네. 아 이런 건 좋죠. 비니시우스. 오! 아 이거 파울! 안 본다고? 오 나 이거 파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레알 마드리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하프라인을 넘어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 벤제마! 맨디! 아 맨디란다. 저 누구야 쟤 비니시우스. 야 그 전까지는 그래도 잘했는데. 아 뭐야? 아 이거 안 좋은데요? 벤제마! 끝났다 이거. 와. 아 그래 끝나진 않았으나 난 이건 치명타라고 봅니다. 치명상. 이거 진짜 급소에다가 총 쏜 거야. 이거는 너무 결정적인 미스를 했죠. 부잣집 망해도 몇 년 가고 클라스는 영원하다고. 이 아이씨들 나이가 얼만데? 자,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아탈란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카림 벤제마가 득점을 하면서 1대0 리드하고 있습니다. 1차전 결과는 페를랑 멘디의 이 가마차는 슈팅이 들어가면서 1대0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 승리를 거두고 왔죠. 그리고 프로윌러가 아탈란타에서는 퇴장을 당하면서 오늘 경기에 나올 수가 없고, 하테버가 또 부상으로 못 나오고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옐로 트러블에서 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카세미로가 징계로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이 리가 엘체전에서 백스리를 썼었거든요. 그 이전에 헤타페전에도 백스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 백스리를 들고 나왔어요. 크루초와, 나초, 라모스, 바란, 왼쪽 맨디, 오른쪽 바스케스, 그리고 미드필더의 토니 크로스와 모드리치, 발베르데, 앞쪽에 비니시우스, 벤제마. 공격 전개를 할 때 보면 맨디가 조금 더 전방으로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깊숙한 위치까지 들어가고, 나초가 풀백처럼 왼쪽을 좀 커버하는 스타일로 움직였다가 수비할 때는 또 이 백스리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느낌이고요.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스포르티엘로 골키퍼, 이따 얘기하자면 그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백스리는 짐시티, 로메로, 그 다음에 톨로이, 왼쪽 고젠스, 오른쪽은 말레, 그리고 가운데 더론이랑 패시나, 전방 쪽에 왼쪽 파샬리치, 오른쪽 말리노프스키, 최전방에는 무리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아탈란타는 무조건 골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확 피치를 올려서 처음부터 레알 마드리드를 압박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순간에는 하프라인을 넘어서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전반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지단의 백스리의 어떤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잘 막아내면서 비교적 아탈란타가 공격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압도적인 골과 되게 유사한 찬스까지는 내주지 않으면서 방어를 잘했고, 그리고 원래 그런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득점이 안 나고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특히나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인데 챔피언스리그 13회 우승에 빛나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중앙을 찾죠. 중앙을 찾은 상태에서 치명적인 스포르티엘로의 어떤 킹미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후방에서 공을 올릴 때 골키퍼가 이런 미스를 하면,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챔피언스리그에서 경험이 풍부한 팀한테는 이건 치명적이죠. 그 패스를 모드리치가 끊었고 벤제마에게 주면서 벤제마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아까 제가 라이브 중에 그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는 챔피언스리그가 어떤 대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 세 가지를 얘기하면 되겠네요. 챔피언스리그가 유독 참 잘하던 팀들이 계속 잘해요. 이게 맨체스터 시티 같은 팀이 아직까지 결승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흥 강호들이라는, 아니면 리그에서 되게 돌풍을 일으키는 팀들이 언제나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우승을 해봤던 팀, 일정 이상 올라갔던 팀들이 뭐 결과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했을 때 떨어지기보다는 위기를 쓱 넘어가면서, 그래 챔스는
그 경험이 중요해라는 이야기를 언제나 우리가 되새겼던 것 같은데 이런 경기에서도 사실 1차전도 아탈란타가 해볼 만하다. 어떤 이 또 언론에 따라서는 이거는 아탈란타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에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왔고 이번 경기에서도 꾸역꾸역 레알 마드리드가 잘 버티면서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이랑 수비는 이 오늘 시스템도 그렇고 클래스 있는 미드필더들로 잘 버티고 있는데 공격진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벤제마 말고는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탈란타가 실수를 하네? 그러면 또 이건 기회 놓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 그 경험의 중요성이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었던 전반전이었고 두 번째, 축구는 잘하던 사람이 잘한다. 네. 오늘 수비진에서 라모스 대단히 잘하고 있고요. 미드필더 토니 크로스와 모드리치, 특히 모드리치 뭐 말할 거 있습니까? 지구상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벤제마 이 아이씨들 나이가 벤제마 87이고요. 모드리치가 85년생 저랑 동갑이고요. 세리오 라모스가 86입니다. 85, 86, 87이야.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양반들이야. 근데 이런 양반들이 여전히 이런 경기들에서 역시 축구는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심이 이상합니다. 이 아저씨가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받을 만한 파울을 못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기 쭉 전반전을 보다 보니까 아탈란타도 못 받은 경고들이 좀 경고는 아니고 파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잘 안 불어요. 박스 근처에서 치고 공이 빠져나간 다음에 전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턱 막아도 안 불고 야, 이건 파울이지 하는 것도 잘 안 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아탈란타가 다시 한번 더 피치를 올리겠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니까. 근데 그 타이밍에도 역시 뭔가 이 골이 나오지 않는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또 다시 안정세를 찾으면서 중요한 순간에 또 다시 한번 득점할 수 있는 특히나 뭐 벤제마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전은 지단과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부침이 있고 팬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지만 중요한 순간과 넘어가야 될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 고비를 어떻게든 넘어간다. 후반에 이어가죠. 자, 아탈란타가 교체 카드를 한 장 썼습니다. 파샬리치가 빠지고 사파타가 들어왔어요. 나이스 비니시우스. 맨디랑 둘이 좋았어요. 오, 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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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저 득진. 그 전에 좋은 뭐 하나 저렇게 저 마지막에 결정력이 떨어지는데 라모스 왜냐면 알죠? 이 골 들어가면 이거 이제 잡았다는 걸 아니까 와 PK 찍었죠? 야 비니시우스가 하나 하네. 근데 되게 바보 같다. 왜 비니시우스에 대해서 저렇게 수비하죠? 가만뒀으면 못 넣었을 텐데. 라모스 넣었지. 라장군인데. 자 레알 마드리드가 8강에 갑니다. 토니 크로스, 벤제마, 나이스. 얍! 아 뭐야 골대! 오! 벤제마 구간이 명간이다 진짜. 와 무리해. 와 핵 잘 찼다. 야 나 벽 쓱 넘기면서 이건 진짜 잘 찼다. 나이스. 야 이거 왜 이렇게 허벌판이냐? 라인이 너무 올라가 있다. 아센시오 왼발. 끝났네. 야 이게 한 골을 넣었으나 이거 완전 쐐기골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아탈란타의 16강 2차전 경기 풀타임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3대1 합계 스코어 4대1로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이 몇 년간 16강에서 그쳤었던 레알 마드리드가 8강에 진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은 전체적으로 지단에 대한 비판도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에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 고비들을 쓱쓱 넘기면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후반전에 2골이 레알 마드리드에겐 나왔고 아탈란타한테 1골이 나왔습니다. 이 아탈란타는 여러 가지 좀 과격한 교체 카드를 좀 썼어요. 뭐 파샬리치를 빼고 사파타를 집어넣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교체였습니다만 좀 이 톨로이가 빠지는 거라거나 이런 거는 뭐 그다음에 더론이 좀 윙백 쪽으로 간다거나 좀 극단적으로 교체 카드를 이용을 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를 뚫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변하지 않는 클래스를 보여주는 선수들, 며칠 경기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편으로 유지를 시켰고, 두 번째 그 골, 그러니까 라모스가 PK를 넣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니시우스, 전반에 비니시우스 얘기를 안 했죠. 전반에도 사실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되게 좋은 역할을 했어요. 다만 언제나 그렇듯 놓쳤죠. 근데 그 PK 장면도 보면 대단히 좋은 드리블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놔뒀어야죠. 놔뒀다면 별거 아닌 슈팅을 하고 나갔을 겁니다. 이 특유의 2% 부족한 게 아니라 한 20에서 30% 부족해 보이는 그 마무리 때문에 그냥 뒀으면 그냥 끝날 것을 괜히 건드려가지고 PK를 주면서 2대0이 되는 순간 사실 경기가 되게 많이 기울었다고 봐요. 기세라는 면에서. 스코어는 뒤집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 83분에 무리엘이 엄청나게 좋은 프리킥을 넣었으나 아센시오가 곧바로 진짜 1분 만에 또 다시 한번 오히려 이 아탈란타가 오히려 추격하는 골을 넣으니만 못하게 만드는 사기의 어떤 소금과 뜨거운 물을 동시에 뿌리는 골이 나오면서 완전히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후반전에 사실 별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잘 버텼어요.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나오는 이 클래스 있는 선수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은 이 바스케스 같은 선수도 좋았고, 나초, 특히나 나초 바스케스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아까 라이브 중에도 얘기했지만 워낙에 스타가 많은 팀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둥을 받쳐주고 누군가는 스타들이 부재했을 때 위치를 바꿔가면서 평균치의 역할을 해주며 팀을 돌아가게 만드는 이른바 언성 히어로들이 언제나 있어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항상 잘해주는 선수들이죠. 바스케스, 나초 둘 다 좋은 역할 했고, 벤제마가 헤더를 통해서 골대 맞고 한 번은 막혔고 한 번은 골대에 맞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뭐 그것까지 또 사실 골에 가까운 찬스였으니까 벤제마도 명불허전이라는 모습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근데 아탈란타의 여러 가지 그 상황, 이 팀이 모르겠어요. 가스페리니 감독에 대한 어떤 좀 아쉬움을 드러낼 수도 충분히 있는 경기긴 한데,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스쿼드의 어떤 그 몸값이나 여러 가지 수준을 봤을 때 지금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선방하지 않았나. 그리고 상대가 또 레알 마드리드였으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상태가 뭐 어떻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최근에 계속 16강에서 그쳤다 하더라도 이 팀이 여기에 달고 있는 게 13인데 그런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8강에 어떤 팀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리가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속적으로 최근에 승점을 야금야금 잡아먹히면서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가 정조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리가에서도 동기부여가 확 붙어있는 상태고 챔스도 8강에 진출을 했고, 아탈란타의 경우에는 다음 라운드에 만나는 팀이 엘라스 베로나인데, 가끔 아탈란타가 이 챔스에서 유럽 대항전에서 이렇게 조금 쉽지 않은 경기를 한 다음에 이 리그에서 만나는 팀들을 두드려 패는 경우가 있거든요. 뭔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탈란타는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밀란이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이 티켓 한 장을 누가 딸지는 모르겠어요. 나폴리, 로마도 다 바짝 추격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리그 일정을 보내야 될 것이고, 지난주에 유베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탈란타가 떨어지고 내일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라치오가 또 떨어질 거예요. 또 바이언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때리겠어요. 뭐 워낙에 좀 인간미가 떨어지는 팀이니까. 야, 그러면 세리아 팀들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유로파에서는 또 남아있는 팀들이 있잖아. 거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어쨌든 세리아가 그 UEFA 개수를 신경을 뭐 리그 차원에서 쓰는 건 아닙니다만 좀 그게 있어야 되니까 밀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있고 이런 팀들이 살아줘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이번 16강 1, 2차전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까지 다 합쳐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첼시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특히나 우리가 피파 온라인으로 그 던질까 말까 콘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그 존잘버기님이랑 맞박이님이 있는 그 강화 전문가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어떤 8강 진출을 예상하고 그쪽 선수들을 대거 배치를 해놨고, 저랑 주원이 형 팀은 이 첼시 선수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홀짝이야. 그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그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